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이자겸의 난과 그리고 묘청의 난 그리고 최씨 정권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제 고려 말기로 가게 되고요. 이제 최씨 정권기 때 원나라가 공격해왔다고 했습니다. 원나라는 몽골이 세웠던 나라 중에 한국이고 굉장히 큰 대제국을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려도 그걸 비껴나갈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끝까지 항전하다가 고려가 강화도에서도 항전하다가 결국엔 넘어와요. 다시 개경으로 넘어오면서 원나라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는 그때부터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루가치라는 내정 간섭관을 두고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쌍성 총관부, 그리고 동령부, 탐라 총관부라는 세 가지 기구를 설치하고 고려 전체를 직접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가 고려를 정말 억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원나라는 고려의 왕에게, 그때까지만 해도 고려는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다가 원나라에게 복수하고 나서부터는 원의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라는 건 황제의 사위 나라예요. 결국에는 황제보다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쓰는 왕실의 쓰는 단어와 그리고 관제나 또는 옷 입는 방법 그리고 뭐 이런 거죠. 대한민국 만세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황제에게만 만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는, 그 밑에 있는 왕에게는 천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쓰는 말도 한 단계씩 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왕실의 관제도 다 내려가게 되어버린다는 거. 자, 그 다음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신정권기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들이 생겨나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 여기서 포인트는 권문세족이라는 건 원나라에게 원나라의 친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나라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권문세족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출신 계층이 다양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전까지만 해도 호족이나 문벌귀족이나 무신들이나 다 귀족들 출신이에요. 하지만 자, 원나라에서는 원에게 원나라에 이제 처음에 역관이라고 해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나 또는 천민 출신이지만 자신의 뭐 동생이나 딸들이 원나라에 시집가가지고 고위관직에 처가 돼버리면 갑자기 신분이 급격하게 상승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원나라에게 힘을 얻고 원나라를 등에 업었던 인물들이 바로 권문세족인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통역관이나 또는 원에게 공료를 바쳐서 이 사람들이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자 그 신분이 올라가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신 계층이 다양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들을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자, 결국엔 이 원의 억압과 권문세족의 핍박으로 고려는 더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등장했던 마지막 고려의 개혁군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시험에도 굉장히 나옵니다.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민왕은 첫 번째, 기철일파를 숙청합니다. 여기서 기철일파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문세족 중에서 공료로 여자가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서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후, 왕후까지 오르는 기왕후라는 사람인데 이 기왕후의 동생이 바로 기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기철이 고려에 내정 간섭을 하면서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철일파를 숙청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 원나라에게 뺏겼던 쌍성 총관부, 지금의 천령지역입니다. 쌍성 총관부를 점령함으로써 천령 이북을 다시 수복해 옵니다. 고려했다고 다시 가져와요. 그 다음 떨어졌던 고려의 관제, 부마국이었잖아요. 관제와 복색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킵니다. 자, 그 다음 전민변전도감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리고 신돈이라는 사람을 등용해요. 신돈은 그 승려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공민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공민왕에게 정책도 많이 자문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건 밭과 백성이 억울하게 천민이 되거나 또는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을 바르게 정하게 변하게 해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가 되거나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켜주는 기구를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이때부터 과거지를 통해서 신진사대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들은 정치적으로 그 과거를 통해서 등용됐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요. 그래서 이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민왕이 개혁정치를 펼치지만 결국에는 이 고문세족들의 모함에 빠져서 결국에는 피살에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기보다는 거의 독살 당하듯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고려의 마지막 개혁이 슥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 공민왕의 개혁정치, 요 방금 제가 적어놨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수능이나 항공사 검정시험에. 자, 그 이후의 상황에, 자,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신진사대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는 고려가 굉장히 국군이 다 해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는 아니다, 고려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자, 신진사대부도 결국에는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게 나뉘게 되냐면 얘들도 신진사대부들도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온건파의 대표적인 주자는 누구냐면요,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몽주. 그리고 급진파의 대표자는 정도전입니다. 이 두 사람 서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결국에는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고려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하자라는 쪽이었고, 개혁파는,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국군이 다 했으니까 아예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급진파였습니다. 결국엔 이때 당시에 마지막에 그 남쪽에 있었던 왜구와 그 다음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줬던 새로운 무인 세력들, 무신 정권기의 무인들이 아니라 새로운 무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명이 있는데요, 이성계와 최영입니다. 자,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이 신진사대부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진파가 이성계와 연합을 하면서 결국엔 최영과 고려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밟게 돼요. 자, 근데 최영과 마지막 그 고려의 왕이 이 이성계의 야욕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군사를 해주면서 그 명나라를 칠하라고 해요. 그 조선에 이제 원나라도 이제 명나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을 쳐라라고 해요. 원과 명이 교체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원나라와 명나라가 이제 서로 싸우고 있을 때쯤, 이때 옛날에 잊어먹었던 우리는 요동지역을 정벌하자라고 해서 고려의 국왕이 이성계에게 시킵니다. 이때 이성계는 위화도라는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 하나만 건너게 되면 바로 중국 땅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비가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위화도에서 군사를 회군합니다. 그게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때 이성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회군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사불가론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해서, 작은 나라는 그때 오렵니다. 큰 나라는 그 명이에요. 그 다음, 여름철에는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왜? 곧 농번기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쳐들어간다면 외부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 틈을 만들어줍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장마철이기 때문에 역병이 돌고 활의 악교는 활을 연결시켜주는 그 본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접착제 같은. 악교가 풀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장마철에는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이 4가지 이유를 들어서 회군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성계는 최영을 제압하고 그 왕을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고려의 왕을 세우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성계와 급진계합하는 점차 조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고려는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원간섭기에 다루가치라는 내적간섭관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쌍성총괄부, 동령부, 탐라총괄부를 세워서 직접 고려를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 곤문세족에서, 곤문세족은 친원적, 원나라와 친한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을 모아놨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들의 특징은 출신 계층이 굉장히 다양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공민왕의 개혁정치, 제가 얘기했던 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성계의 사불가론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불가론을 지문으로 내놓고 나왔던 시험이 한국사 검정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중앙정치제도와 고려 초기 때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